내용을 보면은 정육업자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마치 골프를 쳤고 골프를 친 상대방 중에 후보자님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결국은 정육업자의 돈으로 골프를 쳤다. 이런 아마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한 가지 확인해 볼 거는요. 정육업자가 돈을 줬다는 시점이 2010년도, 2011년도 이 무렵입니다. 네. 아시죠? 글쎄 뭐 그렇게 저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네, 그 말을 들으셨죠? 네. 그런데 후보자가 골프를 친 시점은 그 이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2006년 7년에 대검 연구관을 윤대진 하시면서. 검사랑 같이 했는데 저는 그 연구관 시절에 시간이 좀 났을 때 한번 친 게 아닌가. 그리고 네. 그 후에 어디 시골 지청장 할 때 한번 주말에 올라왔다가 친 게 아닌가 하는 기억을 지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은 네. 그 정육강업자가 윤 전 세무장한테 준 돈은 우리 후보자가 골프 친 거 전혀 상관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지는. 근데 그걸 자꾸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시차를 변경시키면서 연결시켜서 언급하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오늘 이제 저희 당 의원들께서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후보자가 직접 조사하거나 담당했던 사건과 결제 라인이 있는 등의 보고 라인이 있는 등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항에서 전혀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인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이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청문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인이 관련 있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왜 물어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증인이 여태까지 일 처리하신 것 가운데서 관련 있는 거 당연히 물어봐야 되죠. 이런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건데 오히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윤우진 같은 경우는 윤 전 세무서장 같은 경우는 증인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과 관련 없는 거 가지고 왜 자꾸 얘기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두 개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황교안 지금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다 이런 점을 이해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후보자님, 네. 검찰의 인지 수사를 왜 줄이려고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검사는 뭐 수사를 하든지 또는 소출을 하든지 간에 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를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수사를 많이 하다 보면은 저희가 아무리 엄정하게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늘 그 객관적인 어떤 객관성이라든가 중립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은 좀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후보자께서 이야기하시는 정도를 넘어서 네, 기소를 하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면 네, 기소라는 타겟에 맞춰서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리한 증거 같은 경우는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웬만한 증거를 또 기소한테 받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네. 인주사는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전형적인 예로 유호성 간첩 조작 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 유호성한테 유리한 증거 이런 건 다 빼버리고 오히려 다른 증거를 조작해서 증거를 제출했잖아요. 검찰이 다 직접 하지 않는 거 안 넣었다고 하더라도 다 용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사가 직접 수사는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위험한 인지수사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여러 가지 있어요. 표적 수사잖아요. 누구 하나를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가는 표적 수사잖아요, 그죠? 표적 이제 수사라게 사람을 되면 표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사건을 아니 가지고 실제로 하다 사람 보면 표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을 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관련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표적에 대한 적을 잡아내는 거죠, 그죠? 근데 직접 관련이 없으면 그 중에서 연결된 사람 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걸 골라가지고 그 사람을 막 압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표적과 관련된 거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정보 같은 경우도 뭐 저 수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정보라는 게 늘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나옵니까? 정보 제공하는 사람은 늘 어떤 이해관계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평가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윤우진 전 세무조장 사건이 딱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나쁜 인지 수사 중에 하나예요. 처음부터 타겟이 정해져 있었어요. 판결문을 보면
이게 윤호진 전 세무서장의 동생인 지금 윤모 국장이 그 경찰의 그 지방청장을 구속시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했다는 굉장히 큰 의심이 있다고 판결문 자체에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윤모 국장을 표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변을 광범위하게 뒤진 겁니다. 그 와중에서 윤 전 세무장이 걸린 거예요. 근데 걸렸는데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다른 또 업자하고 관련된 게 걸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뭐 다른 게 없나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뒤진 겁니다. 광범위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13건이나 청구하고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관련이 없는 상황까지 다 확대해서 영장을 받으려고 해요. 이게 전형적으로 가장 나쁜 수사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앞으로 인지수사를 할 때도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후보자님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는 아까 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그 정보에 기인한 수사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 문무일 총장 취임한 이후에도 정보는 그냥 조난만 하고 이 정보에 기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보라는 건 정확하지 않고 또 어떤 편면만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잘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정보가 만약에 다소 축적이 돼가지고 막 계속 어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정보가 축적이 된다면 그때 가서 볼 수는 있지만 그냥 단편적인 정보에 의해서 수사에 착수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이게 말씀드립니다. 검찰뿐 아니라 경찰의 인지수사도 앞으로 경찰의 수사권 확대되면서 네.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후보자께서 좀 전에 오신한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설명을 못했어요. 부동시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했고 그 이전에 어떻게 됐는지. 그 면제됐을 당시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오래됐지만 제 기억에는 디옵터가 저는 이제 오른쪽 눈이 나쁩니다만은 우환이 나쁜 경우에는 3.0 디옵타부터 면제 사유였습니다. 그 부동 양쪽 눈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눈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한쪽 눈은 아주 좋고 네. 한쪽 눈은 아주 나쁘고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 플러스가 되고 왼쪽 눈이 마이너스가 되면 뭐 시력 차이가 이렇게 시력으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도 금방 뭐 3.0은 넘는 저 같은 경우는 왼쪽이 나쁘더라도 면제 받을 만큼의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거로 그 옛날에 기억이 됩니다. 시하고 원식이 같이 양쪽에 있고 그런가요? 네. 후보자한테 그러신가요? 네. 한쪽이 뭐 근시고 한쪽이 원시고 그런가요? 학교 다닐 때는 좋은 쪽은 좀 원시였고 나쁜 쪽은 좀 근시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